전장을 뒤덮던 화살비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짙은 먼지와 연기 속에서는 앞사람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고 다친 말들은 불안한 울음소리를 내며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유비는 검을 움켜쥔 손을 더욱 굳게 쥐었습니다. 관우는 청룡도를 땅에 세운 채 주변을 빠르게 살폈고 장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수백 필의 말이 하나의 리듬으로 대지를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두두두두. 굉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먼지가 갈라지며 선두의 기마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흰 말을 탄 젊은 장수. 은빛 갑옷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길게 뻗은 창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황건적의 측면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뒤따르던 기병들도 일제히 속도를 높였습니다. 정돈된 돌격은 거대한 창처럼 황건적의 측면을 파고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황건적의 전열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황건적 총지휘관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 기병대, 예상보다 빠르군. 그러나 그는 침착했습니다. 곧바로 북을 3번 울리게 했습니다. 쿵, 쿵, 쿵. 북소리와 함께 후방의 예비군이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무너진 전열은 다시 메워졌고 정예 창병들이 길게 창을 세우며 기병의 돌격을 막기 위한 방진을 만들었습니다. 젊은 장수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격 방향을 살짝 틀어 방진의 가장 얇은 지점을 노렸습니다. 유비는 그 모습을 보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장수, 전장을 읽고 있다. 관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님, 지금입니다. 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진, 전진. 장비가 우렁찬 함성과 함께 가장 먼저 달려나갔습니다. 을을 위해 싸워라. 병사들의 사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공손찬의 기병은 측면을 흔들고 유비의 병력은 정면을 밀어붙였으며 관우와 장비는 각각 좌우에서 적의 중심을 압박했습니다. 황건적의 진영은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황건적 총지휘관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높은 언덕 위에서 전장을 내려다보다 조용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신호를 보내라. 순간 언덕 위에 숨겨져 있던 북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리고 계곡 입구 양쪽에서 새로운 병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중무장한 보병이 아니라 거대한 방패를 든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전진하며 유비군과 공손찬군을 다시 둘로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관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다른 포위입니다. 유비는 빠르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적은 힘만으로 싸우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한 계획으로 전장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쉰 뒤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기려면 적의 군대를 모두 쓰러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휘를 흔들어야 합니다. 관우는 곧바로 뜻을 이해했습니다.
장비도 활짝 웃으며 창을 고쳐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족장의 얼굴을 보러 가겠습니다. 새의 형제는 다시 한 곳에 모였습니다. 복숭아꽃 아래에서 내졌던 맹세처럼 서로의 등을 믿으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공손찬 역시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연 난세가 이들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군. 그 순간 황건적 총지휘관도 마침내 직접 말을 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움직이자 황건적 병사들의 함성이 다시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양측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말발굽이 대지를 울렸고 깃발이 거센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유비는 검을 들었습니다. 관우는 청룡도를 곧게 세웠습니다. 장비는 장팔 3호를 높이 지켜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보다 행동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측면의 선두가 마침내 서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난세의 운명을 바꿀 또 하나의 격돌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에서 울려 퍼지는 전쟁의 북소리 속에서 전하는 새로운 영웅들의 이름을 조금씩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의 결단, 난세가 새 영웅을 시험하다. 전장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황건적 총지휘관이 직접 말을 물기 시작하자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창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노란 깃발, 끝없이 이어지는 갑옷의 물결, 그리고 대지를 뒤흔드는 북소리. 쿵, 쿵, 쿵. 북이 울릴 때마다 황건적의 진영은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유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전쟁이다. 황건적 총지휘관은 천천히 검을 들어 유비를 가리켰습니다. 그대가 유비인가? 백성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내 앞을 가로막은 사내. 유비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름을 남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검을 들었을 뿐입니다. 총지휘관은 낮게 웃었습니다. 이상만으로 난세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가? 유비는 짧게 답했습니다. 믿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황건적 총지휘관이 검을 내리치자 정예군이 일제히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동시에 수백 명의 창병이 거대한 창벽을 만들며 밀려왔습니다. 마치 철로 만든 성벽이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장비가 가장 먼저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형님,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그는 장팔 3호를 크게 휘둘러 첫 번째 창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창이 부러지고 방패가 갈라졌지만 무너진 자리를 뒤의 병사들이 곧바로 메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진영. 장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정도였단 말인가? 그 순간 관우가 조용히 말을 몰았습니다. 그는 장비를 돕기 위해 무작정 돌진하지 않았습니다. 적의 움직임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장병들이 방향을 바꾸는 틈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이다. 청룡도가 번개처럼 허공을 갈랐습니다. 순식간에 창벽의 중심이 흔들렸고 황건적의 진영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유비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진, 전진. 관군은
함성을 지르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황건적 총지휘관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군. 그는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언덕에 숨어있던 거대한 북이 다시 울렸습니다. 둥, 둥, 둥. 계곡 양쪽에서 새로운 병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궁수도 창병도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갑옷으로 무장한 정예 기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발굽이 동시에 땅을 찾아 먼지가 폭풍처럼 치솟았습니다. 공손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기병이다. 전군, 방어 진영을 갖춰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황건적 기병은 거센 물살처럼 측면을 파고들며 관군을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유비는 순식간에 전장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에는 창병, 양 옆에는 기병, 뒤에는 궁수. 사방이 포위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 다시 두려움이 번졌습니다. 우리는 포위됐다. 그때 유비가 검을 높이 들었습니다. 모두 내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혼란스러운 전장 속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는 가족이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버티면 그들에게 내일이 생깁니다. 그 말에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너졌던 방패가 다시 세워졌고 흩어졌던 창끝이 하나의 방향을 향했습니다. 멀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공손찬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병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군대를 움직이는 사내. 그는 창을 앞으로 겨누며 크게 외쳤습니다. 백마 기병, 유비군을 엄호하라. 순간 하얀 군마들이 번개처럼 달려나갔습니다. 황건적 기병과 공손찬의 기마 기병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전장은 다시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황건적 총지휘관은 유비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싸우고 있었지만 마치 전장 전체가 두 사람만을 위해 조용해진 듯했습니다. 관우는 직감했습니다. 형님, 저자는 형님을 노리고 있습니다. 장비도 창을 고쳐 잡으며 외쳤습니다. 형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겠습니다. 하지만 황건적 총지휘관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여러 겹의 전열을 뚫고 유비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는 거대한 검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유비도 검을 곧게 세웠습니다. 바람이 멎었습니다. 전장의 함성도 멀어졌습니다. 다음 한 번의 충돌이 수천 명의 사기를 결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영웅의 첫 대결이 마침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멎었습니다. 전장을 뒤덮던 함성마저 잠시 사라진 듯 했습니다. 유비와 황건적 지휘관은 서로를 바라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먼저 움직인 것은 황건적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검을 높이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전군 전진. 순간 북소리가 천지를 흔들었습니다. 둥, 둥, 둥. 황건적의 창병과 궁수, 기병이 서로 호흡을 맞추며 앞으로 밀려나왔습니다. 그 움직임은 거칠기보다 치밀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여러 겹으로 밀려오는 것처럼 한 줄이 멈추면 다음 줄이 이어졌습니다. 유비는 짧게 숨을 고르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면 오래 버틸 수 없다. 그는 언덕과 계곡, 숲 가장자리까지 빠르게 눈에 담았습니다. 지형을 이용해야 합니다. 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장비는 씩 웃으며 장팔 사물을 고쳐 잡았습니다. 어느 길이든 제가 먼저 열겠습니다. 유비의 명령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궁수는 언덕으로, 장병은 계곡 입구를 지켜라. 기병은 좌측으로 돌아 적의 측면을 흔든다. 명령은 삽시간에 전달되었습니다. 의용군은 병력은 적었지만 서로를 믿고 움직였습니다. 그 믿음이 혼란 대신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황건적 선봉이 계곡으로 밀려들자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수많은 병력이 한꺼번에 움직이지 못하자 거대한 군세의 장점이 오히려 약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장비가 계곡 입구를 지키며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도 못 지나간다. 그의 함성에 병사들의 사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관우는 측면으로 움직이며 적의 지휘 신호를 보내는 전령을 주시했습니다. 신호가 끊기면 진영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우는 틈이 보일 때마다 말을 몰아 전령들이 오가는 길을 차단했고 황건적의 여러 부대는 순간순간 서로 다른 명령을 받으며 움직임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은 조금씩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공손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적은 병력으로 저 정도의 질서를 유지하다니. 그는 곁에 장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비는 병사를 앞세우기보다 마음을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다. 곧이어 공손자는 백마 기병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좌측을 돌아 적의 측면을 압박하라. 백마 기병은 바람처럼 움직였고 황건적의 진영은 앞과 옆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황건적 역시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총지휘관은 재빨리 깃발을 바꾸어 들게 했습니다. 새로운 신호가 올라가자 후방에 남아있던 예비군이 질서 있게 전진했습니다. 무너지던 전열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유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군. 관우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보다 적의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장비는 장끝을 들어보이며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밀어붙이면 됩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전장을 물들이자 양측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먼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장 한가운데에서 황건적의 거대한 깃발이 앞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지휘관이 직접 중앙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유비도 말을 앞으로 몰았습니다. 두 지휘관은 멀리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검을 겨누지는 않았지만 다음 전투는 병사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지휘관들의 결단이 승패를 가릴 것임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수많은 깃발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북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결전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북소리, 영웅들의 이름이 천하에 울려 퍼지다. 붉은 노을이 전장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피어오르는 먼지 사이로
수백 개의 깃발이 바람에 흔들렸고 부러진 창과 방패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양군은 서로를 바라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러나 그 침묵은 평온함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였습니다. 황건적 총지휘관은 천천히 말을 앞으로 몰았습니다. 그의 뒤에는 수천 명의 정예병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는 전장을 둘러본 뒤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비, 그대는 병사는 적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재주가 있군. 유비는 검을 내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군대는 숫자가 아니라 뜻으로 움직입니다. 총지휘관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 뜻이 오늘 이 굿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황건적의 거대한 북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둥, 둥, 둥. 북소리와 함께 정예 장병들이 천천히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일정했고 방패는 한 채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뒤이어 궁수들이 언덕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비는 적의 움직임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정면이 아니다. 관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님,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두려는 것이다. 장비는 창을 어깨에 걸치며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유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유비는 병사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앙은 버틴다. 좌우는 넓게 펼쳐라. 적이 우리를 둘러싸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간을 차지한다. 병사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적은 숫자였지만 질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공손찬도 유비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백마기병, 우측 등선을 돌아 적의 측면을 압박하라. 흰 군마들이 노을을 가르며 달려갔습니다. 황건적 총지휘관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군. 그는 곧바로 예비군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비는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관우는 적의 신우병들이 모인 언덕을 발견했습니다. 저곳입니다. 청룡도가 번쩍였습니다. 관우가 돌진하자 신호를 전달하던 병사들이 흩어졌고 순간 황건적의 여러 부대가 서로 다른 명령을 받으며 움직임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열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흐름이 흔들렸습니다. 그 틈을 장비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다. 그는 선두에서 병사들을 이끌며 계곡 입구를 밀어붙였습니다. 우렁찬 함성이 계곡을 메웠습니다. 을을 위해, 백성을 위해. 그 목소리는 의용군뿐만 아니라 관군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수세에 몰렸던 병사들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에서 이를 지켜보던 공손자는 깊은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비는 검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아는군. 곁에 있던 장수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세에는 저런 사람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하지만 황건적 총지휘관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예비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거대한 검은 깃발 하나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 신호와 함께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던 정예군이 일제히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옷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전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유비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드디어 본대가 움직이는군. 관우는 청룡도를 곧게 세웠고 장비는 장팔 사모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공손찬의 백마기병도 진영을 다시 정비했습니다. 노을은 점점 어두워지고 전장의 바람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다음 한 번의 격돌이 황건적의 기세를 꺾을지 아니면 의용군을 무너뜨릴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계곡 너머에서 또 다른 전령이 필사적으로 말을 몰아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전할 소식은 이 전쟁의 방향뿐만 아니라 훗날 천하의 판도까지 뒤흔들게 될 중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노을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수많은 깃발이 바람을 가르며 흔들렸습니다. 계곡을 메온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울려 퍼지던 함성도 말발굽 소리도 모두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이 이번 전투의 승패를 결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황건적 총지휘관은 언덕 위에서 천천히 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눈빛은 유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 산에만 무너지면 저 군대도 함께 무너진다. 그는 오른손을 내려쳤습니다. 순간 거대한 북이 연달아 울려 퍼졌습니다. 뚱, 뚱, 뚱. 계곡 양쪽 숲속에서 황건적의 정예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긴 창을 든 병사들, 두터운 방패를 든 보병들, 그리고 후방에는 활시위를 당긴 궁수들. 그들은 유비의 군대를 완전히 감싸듯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유비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전장을 차분하게 읽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람의 방향, 병사들의 움직임, 말들의 숨소리,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이 되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우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비는 활짝 웃으며 장팔 사모를 어깨에 올렸습니다. 형님이 길을 찾으셨다면 우리는 그 길을 지키면 됩니다. 유비는 빠르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앙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궁수는 높은 지형을 확보하라. 장병은 방패를 맞대고 시간을 벌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병은 나를 따르십시오. 공손차는 그 명령을 듣고 놀랐습니다. 병력도 적고 포위까지 당한 상황. 하지만 유비는 후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이 예상하지 못할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황건적의 포위망은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병사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방패를 쥔 손에는 땀이 흘렀고 장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비가 검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이다. 순간 기병 수백 명이 계곡 중앙이 아니라 오른쪽 비탈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황건적 장수들은 당황했습니다. 저 길은 막다른 길이다. 왜 저쪽으로 간단 말인가? 하지만 유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탈길 끝에는 작은 능선이 있었고 그 능선을 넘으면 황건적의 지휘부 측면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관우는 그 의도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정룡도를 높이 들며 외쳤습니다. 형님의 길을 열어라. 장비도 거대한 함성을 터뜨렸습니다. 모두 앞으로. 그들의 목소리에 병사들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뒤로 물러나던 병사들이
방패를 밀어올리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공손찬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백마기병 유비군을 지원하라. 하얀 군마들이 바람처럼 계곡을 가르며 질주했습니다. 황건적의 시선은 순식간에 둘로 갈라졌습니다. 정면에서는 관우와 창비가 물어붙이고 측면에서는 유비와 공손찬의 기병이 움직였습니다. 전장의 흐름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황건적 총지휘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급히 전령을 불렀습니다. 예비군을 움직여라. 하지만 그 순간 언덕 위에서 한 전령이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외친 그의 목소리가 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군, 큰일입니다. 후방 보급로에서 관군의 지원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순간 황건적 지휘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유비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전장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검을 앞으로 겨누며 말했습니다. 모두 준비하십시오. 이제 진정한 결전이 시작됩니다. 그 말과 동시에 멀리서 새로운 북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북소리는 난세의 운명을 바꿀 또 하나의 거대한 물결이 전장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최후의 결전, 난세의 첫 승리가 완성되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전장을 뒤덮던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황건적의 깃발과 관군의 깃발이 서로를 향해 휘날렸고 수많은 병사들은 마지막 결전을 앞둔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천천히 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어졌던 치열한 공방은 이제 마지막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승부는 힘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덕 위에서 황건적 총지휘관은 전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에게 유리했던 흐름이 조금씩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크게 외쳤습니다. 모든 예비군을 전진시켜라. 순간 후방에서 수천 명의 병사들이 계곡으로 밀려내려왔습니다. 먼지가 하늘을 뒤덮었고 거대한 함성이 산맥을 흔들었습니다. 병력의 차이는 여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우와 장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한 걸음이 천하를 바꿀 것입니다. 관우는 청룡도를 가슴 앞으로 세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장비는 장팔 사물을 힘껏 움켜쥐며 웃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언제 을을 증명하겠습니까? 공손찬도 기마기병을 바라보며 명령했습니다. 정면을 노리지 마라. 적의 숨이 가빠지는 순간을 기다려라. 백마기병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계곡 양옆을 크게 돌아 황건적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들판을 스치는 바람처럼 조용했습니다. 황건적 장수들은 어디를 막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유비는 적의 중앙에서 아주 작은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깃발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지휘를 전달하던 전령이 넘어졌고 명령을 기다렸던 병사들의 움직임이 잠시 멈췄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장에서는
바로 그 순간이 승패를 바꾸곤 했습니다. 유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검을 높이 들어올리며 힘차게 외쳤습니다. 지금입니다. 을을 위해 앞으로. 관우가 가장 먼저 말을 몰았습니다. 그의 침착한 돌파는 적의 전열을 흔들었고 장비는 우렁찬 함성과 함께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밀어붙여라. 오늘 반드시 끝낸다. 병사들은 다시 방패를 맞대며 전진했습니다. 공손찬의 백마기병도 같은 순간 측면으로 돌격했습니다. 정면과 측면, 두 방향에서 이어진 공세는 마침내 황건적의 중심을 갈라놓았습니다. 황건적의 진영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휘 깃발이 뒤로 물러났고 명령은 제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병사들의 뒤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황건적 지휘관은 이를 악물며 외쳤습니다. 물러서지 마라.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전장의 흐름은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병사들 사이를 지나며 말했습니다. 끝까지 쫓지 마십시오. 무너진 적보다 우리 병사들을 먼저 살피십시오. 그 말에 병사들은 잠시 놀랐습니다. 승리를 눈앞에 두고도 유비는 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공손찬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사내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이유를 이제 알겠군. 해가 완전히 저물 무렵 황건적의 남은 병력은 전열을 정비하지 못한 채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계곡을 가득 메웠던 함성도 점차 멀어졌습니다. 긴 전투는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병사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살아남은 것을 확인했고 곳곳에서는 쓰러진 전우를 조용히 애도했습니다. 유비는 검을 갈집에 넣은 뒤 말없이 전장을 둘러봤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전장이 남긴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전하에는 아직도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관우와 장비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승리를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큰 책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며칠 뒤 황건적의 난이 진압되었다는 소식은 빠르게 낙양까지 전해졌습니다. 조정은 공을 세운 장수들의 이름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유비, 관우, 장비의 이름도 조금씩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뿐이 아니었습니다. 부패한 조정, 권력을 탐하는 대신들, 그리고 겉으로는 평화를 되찾으려 하는 듯 보였지만 안에서는 조금씩 무너져가는 후한 왕조. 난세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서 유비는 또 한 번 자신의 운명을 시험받게 됩니다. 황건의 최후, 승리보다 무거운 대가. 계곡을 가득 메운 횃불이 밤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황건적 총지휘관이 마지막까지 숨겨두었던 진위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의 병사들과 달랐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발걸음, 짧고 정확한 명령,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 황건적 총지휘관은 검을 지켜들며 외쳤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유비를 쓰러뜨려라. 그들의 깃발이 무너지면 관군도 끝이다. 순간 진위대가 거센 물결처럼 계곡 아래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대지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비가 장팔 사모를 움켜쥐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님, 이번에는 제가 맡겠습니다.
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싸우지 마라. 우리는 처음부터 함께였고 끝까지 함께다. 관우도 청룡도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이 진정한 마지막 싸움입니다. 새 의형제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도원에서 맺었던 맹세, 같은 날 태어나지 못했지만 같은 날 죽기를 바랐던 그 약속이 지금 이 순간 다시 가슴속에서 살아났습니다. 진위대는 무서운 기세로 밀려들었습니다. 창과 방패가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을 가득 메웠고 계곡에는 흙먼지와 함성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정면에서 힘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장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횃불이다. 관우가 곧바로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진위대는 밤을 밝히기 위해 수많은 횃불을 들고 있었고 그 횃불 때문에 오히려 서로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궁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바람을 보아라. 횃불을 노려라. 잠시 뒤 수십 발의 화살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화살은 병사가 아니라 횃불을 향했습니다. 불꽃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연기가 계곡을 뒤덮었습니다. 순식간에 시야를 잃은 진위대는 서로의 위치조차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공손찬의 기마기병이 안개 같은 연기를 뚫고 측면으로 돌격했습니다. 흰 말들이 번개처럼 계곡을 질주했고 황건적의 전열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장비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다. 우렁찬 함성과 함께 의용군이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관우는 침착하게 무너진 전열을 파고들며 병사들을 이끌었습니다. 유비는 가장 뒤에서 병사들의 움직임을 살피며 필요한 곳마다 병력을 보냈습니다. 세 형제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싸우고 있었지만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황건적 총지휘관은 점점 굳어지는 표정으로 전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몇 배나 많은 병력이 고작 의용군과 관군에게 빌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는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군 돌격. 오늘 죽더라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마라. 그러나 이미 병사들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휘 깃발이 쓰러졌고 명령은 끊겼으며 후방에서는 패주하는 병사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비는 검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더 이상 쫓지 마라. 그 명령에 장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지금 물어붙이면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유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치는 자를 끝까지 쫓는 것은 의가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전쟁이다. 장비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천천히 장팔 사모를 내렸습니다. 관우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왜 수많은 사람이 유비를 따르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이어진 싸움은 끝났습니다. 황건적의 깃발은 하나둘 쓰러졌고 계곡을 뒤엎었던 함성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황건적의 나는 마침내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유비는 전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승리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쓰러진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관우와 장비도 말없이 검을 내려놓았습니다. 전쟁에는 승자가 있을 수 있어도 희생 없이는 승리는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황건적의 난이 진압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낙양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정은 공을 세운 장수들의 이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비의 이름도 그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화려한 영광이 아니라 부패한 조정과 무너져가는 후한, 왕조의 냉혹한 현실이라는 것을. 황건적의 난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진짜 난세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침묵의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침묵의 주인이었습니다.